김계시는 조선시대 장녹수, 장희빈 등과 함께 5대 요부 중 하나로 특별했던 방중술과 기교로 조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여인입니다. 김상궁은 이름이 계시로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는데 흉악하고 야갔으며 개교가 많았다. 춘궁의 옛 시녀로서 왕비를 통하여 나아가 잠자리를 모실 수 있었는데 그때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갑자기 사랑을 얻었다. 이렇게 그녀는 당대 많은 요부들과는 달리 피지 못한 용모였지만 민첩한 꾀와 정치적 수완, 잠자리에서의 비밀스러운 매력으로 선조와 광해군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계시로 시가 똥시자이기 때문에 실제 이름은 김계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축일기에서는 가희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연려실 기술과 공사견문록에는 각각 계희, 가희라고도 표기되어 있기에 그녀의 이름 계시는 기존에 흔히 알려져 있는 개똥이가 아니라 가희의 음차인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김계시는 천한 노비 출신의 딸이었기에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기록들을 유추해 볼 때 어린 나이에 입궁하였고 이후 광해군의 동궁에서 일했으며 광해군과 나이가 비슷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자 시절 김계시와 첫 인연을 맺은 광해군은 비슷한 또래였던 김계시와 의지하며 지냈고 김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런 용모였지만 똑똑하고 영민했고 글도 잘 알고 문서 처리에도 능숙한 역량을 가졌기에 선조와 신하들은 그녀를 선조의 나인으로 뽑아 임금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선조의 승은을 입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도 임금의 총애를 받아 승은상궁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사이에 둔 비극은 선조와 광해군의 사이가 틀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모든 걸 팽개치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당시 선조는 본처도 내버리고 아끼는 인빈 김씨와 아들인 신성군과 정엄군만 데리고 도망갈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선조는 명나라로 넘어가고자 하였기에 국내에서 전쟁을 지휘할 대리자, 즉 분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자로 염두에 두고 있던 신성군이 피난길에 죽었고 선조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선조가 피난 가고 없는 동안 분조 활동을 통해 전란을 비교적 잘 수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광해군은 대소신료 및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되었지만 선조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란이 끝난 뒤 피난 중에 병들어 죽은 신성군과 아무 일도 안 한 정왕군 등을 호성 공신에 추록한 반면 광해군에게는 특별한 공신 책봉이나 언급이 없었던 점으로부터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선조는 말년에 정비 의인왕후가 죽자 51세에 19살짜리 임모광후와 재혼하여 영창대군을 낳았는데 광해군을 대신하여 젖도 떼지 않은 영창대군에게 보위를 물려주려는 본심을 은연중에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선조의 의중을 파악한 왕비 및 소북하들은 어린 영창대군을 옹립하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선조와 광해군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갈수록 보위는 광해군으로부터 멀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치 감각이 특별했고 광해군과의 관계가 남달랐던 김계시가 은밀하게 광해군 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런데 김계시는 얼마 후 선조와 영창대군이 같이 있을 때 약밥을 간식으로 올렸고 그걸 먹은 선조는 며칠 뒤에 숨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김계시와 이이첨을 비롯한 광해군 세력에 의해 선조가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인조실록에는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사신의 논평으로만 소문을 전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궁첩의 폐해가 어느 시대인들 없었을까마는 패조 때처럼 심한 적은 없었다. 김씨는 일찍이 선조의 후궁으로 있다가 뒤에 패주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무신년 선조의 승하 당시 약밥에다 독약을 넣었다는 말도 있었다. 이렇게 김계시가 약밥에 독을 넣은 것인지 혹은 어떤 조치를 취해 선조가 사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해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선조 사망으로 광해군이 즉위하자
궁중의 모든 일은 김계시의 손아귀에서 노란하게 되었으니 궁녀들은 김계시에게 뇌물을 바쳐야만 왕과 잠자리를 할 수 있었고 광해군도 김계시가 찍어주는 궁녀와 한방을 쓰곤 했습니다. 야사에서 전하길 김계시의 욕정이 달아오를 때면 광해군을 데리고 침소로 끌고 가곤 하였는데 한 번은 박상궁에게 들켜 부왕의 궁녀를 품어서는 안 된다며 부당함을 호소하자 광해군이 얼굴 빨개진 채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또 김계시는 기묘한 방중술을 익혔는데 그녀의 기교에 광해군이 헤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해군의 총애를 바탕으로 권세를 누리게 되자 국정에 관여하여 권신 이이첨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거의 후궁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녀의 지위는 상궁에 머물렀으니 일각에는 내외를 자유롭게 오가기 위해 후궁의 지위에 오르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바깥 출입 또한 잦았고 권세를 이용하여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도 보였으니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몽필이 아내를 여의고 김씨와 정을 통하였으므로 김씨가 늘 몽필의 집에 머물렀고 더러는 궁중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였지만 폐주는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몽필의 권세가 이때부터 혁혁해졌는데 상신 박홍구는 몽필에게 빌부터 그를 마치 높은 손님처럼 대해주었다. 야사에서는 그 둘의 관계에 대해 더욱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니 몽필의 물건이 대단하여 밤만 되면 그의 방에 가서 날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그녀가 미처 힘이 닿지 못할 때에는 다른 여인들을 불러 몽필에게 붙였다는 음란한 주문이 궁궐내에 파다했다고 합니다. 음행은 음행대로 지속하는 한편 광해군의 총애가 지속되자 국정농단과 매간매직 등 온갖 못된 짓에 연루됩니다. 권력의 뜻이 있는 모든 무리들이 그녀 앞에 줄을 서서 결탁하고 아부하였으니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적신 이이첨이 김씨에게 빌부터 흉모비계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내외의 크고 작은 벼슬이 모두 김씨와의 협의를 거친 뒤에야 낙점을 받았으므로 권세가 온 나라를 기울였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대부로서 빌붙지 않은 자가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심한 자는 이이첨, 성진선의 부자, 박홍도 등인데 김씨가 이들의 집을 무상 출입하였는가 하면 주한 소문이 파다하기도 하였다. 매관매직하는 모든 직위에 따라 천냥 백냥하는 식으로 모두 정해진 액수가 있어 값에 따라 임명하고 왕의 잠자리 낙점도 또한 이런 액수가 매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6명의 수기와 10명의 소원들도 낙점을 애걸할 때에는 김계시가 없는 때를 엿보고 그녀가 나타나면 흩어졌다고 전합니다. 조정에서 귀양간 사람들에게 은을 바치고 풀려나는 것을 허락하여 형조로 하여금 귀양간 사람들 이름을 나열하여 보고토록 하였고 그 중에서도 신음, 서성, 박동량, 한중겸 등은 그녀에게 각각 은 수백 냥을 바치고 석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중신들이 직언을 하지만 정신이 팔린 광해군은 아예 듣질 않았는데 어부사시사를 지은 윤선도나 이회 등이 광해군 8년에 이이첨과 그의 도당들을 처형하라는 장문의 상소를 올렸으니 그 내용에 김계시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도당이란 표현은 그녀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오히려 윤선도와 이회를 무고죄를 물어 유배를 보냈다고 전합니다. 광해군은 이렇게 김계시를 끝까지 보호해 주었지만 반정이 일어날 분위기가 감지되자 탁월한 정치 감각을 가진 김계시는 광해군을 배반하고 맙니다. 1623년 광해군 정권 말기 수차례에 걸쳐서 반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상소가 많이 올라왔지만 김계시는 거짓 상소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인조반정이 일어날 때에 반정군의 뇌물을 얻어먹고서 반정군에게 협조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반정에 대한 상소를 여러 차례 묵살하고 연회를 개최해서 광해군에게 술을 먹이고 안심시켰다고 전하는데 광해군을 술에 취하게 만듦으로써 반정 세력들이 군사적 저항을 적게 받고 손쉽게 반정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김계시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맙니다. 광해군의 은덕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김계시는 이미 반정 세력의 쿠데타가
돌이킬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알고서 광해군을 배신하는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녀는 결국 반정 세력들에게 참수되고 말았습니다. 상궁 김계시를 배웠다. 계시가 정업원에서 불공을 들이고 있다가 사변이 일어난 것을 듣고 민가에 숨어 있었는데 군인이 찾아내어 배웠다. 아마도 반정 세력들은 자신들에게 협조하였지만 자신의 주군을 쉽게 배신하는 그녀에 대해 굳이 살려둘 가치를 못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의 역사에 이름을 날린 요부 중에서도 손꼽히는 김계시는 선조와 광해군 두 부저 사이에서 권력을 잡은 이름 높은 악녀이지만 역사의 기록 자체가 인조반정의 승리자 입장에서 서술되었기에 광해군의 평판과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이 과장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